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널스맘입니다. 오늘은 나이팅게일은 죽었다 라는 책을 쓰신 김민경 작가님을 만나봤어요. 제가 이 전 영상에서 나이팅게일은 죽었다 리뷰랑 책 이벤트를 했는데요. 과연 이 책을 지으신 이 저자님의 생각을 또 듣고 싶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처음 뵙겠습니다. 나이팅게일은 죽었다와 유명 어느 간호사의 죽음 이야기를 쓴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몇 가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 이런 게 있을까요? 처음으로 글을 쓰게 된 계기는요. 제 간호사로 생활하면서 너무 힘든 점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조금 해소를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책으로까지 출간하게 된 계기는 사실 많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뭔가 읽고 공감하고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외국 간호사 분들이 쓰신 책을 읽으면 뭔가 동떨어진 느낌이 들기도 하고 굉장히 현실적으로 이거 진짜 내 이야기인데 하는 그런 간호사가 쓴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도 안병동 간호사인데 진짜 공감되는 내용도 많고 사실 이런 책이 좀 없었다라는 생각이 좀 아쉽기도 했었거든요. 저는 이 책을 좀 읽으면서 느낀 게 이 저자가 이 책으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였던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이에요, 단순히. 네네. 제 생각에는 어쨌든 한 간호사는 이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위안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안병동은 어떤 곳인지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환자가 약간 죽어가는 과정 그러면서 이 간호사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이런 고민이 굉장히 많은 글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혹시 어쨌든 저자님 입장에서는 가장 전하고 싶었던 말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쓴 글이 대한민국 간호사를 대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어쨌거나 이 한국에서 간호사 생활을 하고 있는 한 개인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가 대체 어떤 일을 어떤 환경에서 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고요. 안병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과병동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보면은 실제로 내과에서 어떻게 간호사들이 힘들게 일을 하는지 좀 지켜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간호사라는 직업을 생각을 했을 때 그냥 주사 놓는 일 하는 사람들 아니야? 그냥 3교대 하고 태움 문화 좀 심하고 여자들끼리 분기 잡고 요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게 굉장히 아쉬웠어요. 실제로 간호사라는 직업적인 가치가 실제로 일하고 있는 간호사 선생님들은 느끼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간호사를 그냥 간호사가 아닌 간호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좀 생각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짙게 담겨 있고요. 종양내과에서 일하다 보니까 임종하시는 분들을 되게 많이 경험하게 됐어요. 저랑 대화를 나누고 교감을 했던 환자분들이 눈앞에서 돌아가시는 걸 봤을 때 그때 대체 죽음이란 뭘까라는 고민을 지속적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죽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고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안병동에서 근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죽음을 봤었고 그래서 저는 이 책이 정말 많이 와닿았어요. 특히 간호사라고 그 죽음을 마냥 슬퍼하고만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해봐야 하는지 이거는 보통 많은 간호사분들이 고민을 해보셨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내용에서 약간 공감? 많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는 안병동 간호사가 말하는 안병동을 해볼게요. 선생님과 저는 어쨌든 다른 병원 출신인데 선생님은 생각했을 때 안병동 하면 보통 어느 업무를 하셨는지 그리고 어느 과에 계셨었는지 궁금해요. 네, 저는 종양내과에서 일을 했는데요. 암을 진단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암을 진단받고 나서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더 이상 항암 치료가 불가하게 돼가지고 보존적인 완화요법만 받는 분들까지 포괄적으로 암과 관련된 환자분들을 간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저희 병동은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이다 보니까 항암하시는 분들보다는 환자의 증상을 완화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맡고 있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사실 그 부작용을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런 부작용에 대한 간호와 치료가 같이 동반되고요. 암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곳저곳 전이가 많이 되잖아요. 전이된 부위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술 같은 거, 시술 전후 간호 같은 거를 많이 하게 되고 환자분들이 피검사를 했을 때 좀 비정상적인 수치들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또 교정이 들어가고요.
감염이 있다면 그거에 따른 항생제 치료도 하게 되고 나아가서 임종간호뿐만 아니라 그 환자분들의 가족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까지 거의 간호에 있어서 1부터 10까지 모두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 말이 공감이 돼요. 왜냐면은 암 환자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는 뭐 항암을 하고 막 구토를 하고 머리가 빠지고 이런 분들을 상상할 수 있지만 저희 암병동 간호사들이 이야기하는 건 항암하는 것도 행운이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항암을 하지 못하는 컨디션인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몸이 붓는다고 하죠. 그리고 계속 배에도 물이 차고요. 가슴에도 물이 차요. 그래서 숨쉬기는 점차 가빠오고 움직이기는 점차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빼주는 관들을 삽입을 하고요. 환자분들은 어느 정도 삶의 질을 조금 높일 수 있는 치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일 와닿는 말이 1부터 10까지 간호를 다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 진짜 공감해요. 핵심 수기는 기본이고요. 정말 인종간호, 정서적 간호까지 정말 다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암병동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도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정말 안타깝게 들은 게 암병동이 기피부서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암 환자분들이 되게 중환처럼 느껴지고 힘들 거라는 느낌 때문에 그럴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대형 병원들은 암병동이 제일 크고요. 그래서 피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피하지 못할 수도 있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저는 암병동은 암병동만 특성이 있고 그 안에 뭐 장단점도 있겠지만 분명히 고유한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작가님이 생각했을 때 암병동의 특성이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암병동에서 일을 하게 되면 내과적인 모든 문제들을 다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간호사로서의 경험치라고 할까요?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힘든 점도 많지만 장기적으로 재원하는 환자분들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신체적인 간호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간호, 심리적인 지지 같은 것도 경험하실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내가 배웠던 종합적인 것들을 모두 다 경험하고 또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도 암병동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은 진짜 환자들과 호흡하는 곳이라는 생각이거든요. 제가 만약에 다른 병동 간호사가 됐었어도 지금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글쎄요. 환자들을 보면서 느꼈던 보람이 굉장히 컸고 죽음에 임박해서 결국에 이 생을 떠날지라도 그 죽기 전에 저한테 제 눈을 바라보며 정말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떠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의 보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환자가 정말 살아서 건강해서 나가는 것도 있지만 내가 이 환자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고 이 사람의 임종에 정말 가치 있는 간호를 했다라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작가님께서 쓰신 책이 대형 서점에 유통되지 않고 일부 한 곳에서만 유통이 되더라고요. 유통에서 절감한 비용 가지고 간호사들 인식 개선 캠페인을 쓰신다고 했는데 혹시 어떤 캠페인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제가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다가 보니까 사실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많은 대다수의 간호사 선생님들이 공감하실 부분인 것 같은데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간호사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간호사를 생각했을 때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봐 줄 수 있을까? 지금은 뭐 3D 직업이나 아니면은 3교대, 뭐 태움 요 정도의 키워드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잘 알려고도 하시지도 않고. 그래서 그 현직에서 일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간호사 선생님들이 보고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나아가서 다른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도 간호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컨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가끔씩 인스타에서 선생님 거 보는데 뭔가 마음을 울리고 그러면서 공감되는 내용도 있고 이런 게 좀 컨텐츠가 퍼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앞으로 이게 좋은 활동 많이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컨텐츠 제작이라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시간도 들고 돈도 드는 일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런 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 인스타를 비롯한 김민경 작가님이 나온 컨텐츠가 있으면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책은 누가 읽었으면 좋겠는지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독자의 타겟층이라고나 할까요? 저는 일단 학생 간호사 선생님들이 꼭 한번 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호학과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간호사를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대체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하지라는 그런 궁금증이 굉장히 많아서 아무리 웹서핑을 하고 관련 책을 찾아봐도 그런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컨텐츠를 찾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책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현실감 있는 이야기들을 다뤘으니까 나는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간호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간호사가 되고 싶은 게 맞나? 내가 생각하는 간호란 뭘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좀 던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간호대학생 선생님들이 많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맞아요. 간호 학생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그거거든요. 임상 이야기. 네. 저는 간호사분들께 추천을 드릴 수 있겠어요. 정말 저는 공감, 위안 많이 얻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간호학생 시절, 간호학과를 가고 싶어 했던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요. 책이 없었어요. 그쵸? 네, 책이 없어가지고 아무리 서점에 찾아보고 해도 책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좋은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추천하는 책도 있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렇게 김민경 작가님과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생각하시고 그리고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인사할까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